내적 내적 동기부여와 관련해서 가끔 이제 재미있는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회사에 다녀보시면 뭐 상사 중에 뭐 혹은 임원들 중에 내적 동기부여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월급 받기 위해서 일을 하냐, 뭐 또는 뭐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어,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보통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내적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라고 이제 저는 대답을 했던 기억들이 좀 있는데, 저는 원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저를 여러분은 만약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대답 잘 하시고, 네, 내적 동기부여가 충만해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적 동기부여는 갖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자기한테 정말 적합한 일을 하게 되면 내적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제 생각에 회사를 갓 들어간 신입사원과 그다음에 임원들, 그리고 나서 뭐 회사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승진을 곧 앞둔 사람들,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생각에 뭐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동아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뭐 내적 동기부여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인센티브 강도를 제거하는, 이제 B를 제로로 넣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인풋 베이스드 임플로이먼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건데요. 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인적 자원 관리 과목은 사실 처음에 제가 설계를 할 때 중간 시험 50%, 기말 시험 50%고요. 저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없었으면 이제 우린 오프라인으로 계속 강의를 했을 것이고, 저는 여러분이 강의에 열심히 오든 열심히 오지 않든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때 얼마만큼의 성적을 낼 것인가, 얼마만큼의 성적을 내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웃풋 베이스드고요. 성과를 가지고 점수죠. 시험 성적 결과를 가지고 그레이드를 주는 것을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어떤 뭐 교수님들은 출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석 뭐 15%, 20% 이렇게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중간중간에 내주시고요.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과제가 어렵다면 조금 더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뭐 과제가 대체적으로 평이하고 일정 시간의 노력을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어떤 보상, 그래서 출석 뭐 상당히 높은 비중, 그 다음에 과제도 뭐 한 30%, 이제 반면에 중간 시험이라든가 이제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 성적 반영 비율을 조금 낮추는 형태의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은 성적을 받아가는 것이죠. 성과에 대한 보상은 대체적으로 인풋 베이스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을 투입했는가에 따라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노력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투입한 투입물에 대한 보상, 어떤 경우에 이제 적용될 수 있냐면, 주로 대체적으로 연구개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R&D라든가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매우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뭐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만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면, 같이 이제 협업도 해야 되고 같이 실험도 해야 되고 같이 디스커션도 하고 진행 과정도 서로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과제에 참여했고 프로젝트에 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가 혹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에게 어떤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기는 어렵잖아요. 성과가 매우 노력한 거에 비하면 성과가 별로 없는데, 예, 그런 좀 안타까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했는가, 인풋 베이스로 성과를 측정해서 보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노력에 대한 보상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력을 얼마만큼 많이 기울였는가를 가지고 이제 보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해야 그러면 뭐 이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풋 베이스드
그러니까 투입한 노력을 기초로 해서 보상하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파지티브한 방식이 아니라 주로 네거티브한 방식을 쓰는데요. 주로 이제 생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재.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노력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어떤 노력 수준은 반드시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니멈을 리퀘어먼트를 제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택근무는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회사에서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못하게 한다든가, 애초에 이제 차단시켜 놓는 것이죠. 그 인터넷에 접속이 애초에 불가능하게 이제 IT 부서에서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내에서 사적인 전화 통화를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 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섹션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네 번째 섹션에 가서는 우리가 또 다른 가정을 한번 완화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또 계속하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페이 스트럭처, 보수 체계, 보상 체계, 페이 스트럭처가 기본적으로 이런 선형 관계였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비례해서 인센티브 B만큼을 지급하는 형태의 우리가 페이 스트럭처를 살펴봤고요. A는 베이스 셀러리입니다. 베이스 페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선형 형태의 리니어한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를 우리가 가정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형태의 어떤 컨트랙트 혹은 보수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이야기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 리워드 보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페널티, 그다음에 럼섬, 디모션스, 프로모션스 이런 것들을 먼저 볼 텐데요. 먼저 뭐 리워드와 페널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럼섬이랑 프로모션은 비교적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디모션은 프로모션의 반대말인데요. 감봉 이런 거겠죠. 강등, 감봉 이런 뜻인데 여기선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선형 보수 체계 페이 스트럭처를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컨케이브한 형태, 컨케이브한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봐왔던 이제 선형 페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편과 기울기가 있는 형태고요. 컨케이브한 스케줄이라고 한다면 자 이쪽이 퍼포먼스 Q라고 할 수 있고 이쪽이 페이 W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컨케이브한 것이고 이제 컨벡스한 것은 반대로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컨벡스한 건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컨케이브하고 컨벡스한 스케줄을 보면서 에이전트가 어떤 형태로 프린시펄과 게임을 할 수 있는지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리워드와 페널티, 럼섬, 보너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런 내용들은 제가 우리 이전에 제가 사용했던 교재 라지오 깁스 교재의 10장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혹시 이 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제 링크 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데 배포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 인터넷 서치 열심히 해서 찾은 건데 제가 사실 업로드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데 혹시 배포를 하시면 제가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냥 그냥 혼자만 갖고 계시고 어디에 이렇게 배포하시지 그러니까 제 링크를 다른데 배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포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링크로 배포하시고요. 제 링크로 배포하시면 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리워드와 페널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리워드는 그냥 우리가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리워드가 있고 우리가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페널티 스킴인데요. 리워드 스킴은 이렇게 생겼고 페널티 스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리워드 스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기준 여기서는 threshold라고 불렀는데요. 자, 어떤 기준 T까지는 성과가 T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기본급 베이스 샐러리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가 여기서 PM이라고 하는 것은 퍼포먼스 메저, 뭐 퍼포먼스 매트릭,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 지표가 이제 T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